커피가 케냐의 커피보다는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네, 비싸긴 한데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서 어제 따서 오늘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런 공정 과정 자체가 줄어드는 단축 과정이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따도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수확했던 국내산 원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보고 직접 시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네, 볶아서요. 많이 안 태웠답니다. 많이 안 태웠습니다. 안 태우고 적당하게. 그걸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네. 저 이사장도 잘 뽑으신 것 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들어가는데 이게 마치 사실 이해가 되는 그 가정의 평화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매개도 되는 것 같아서. 부엉이 인터뷰 오늘은 미사동 커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일단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동 커피 공동체 협동조합 대표 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커피로 조합을 한다는 게 좀 생뚱맞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대표님 만나봤고요. 케냐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하남시에서 커피 키운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혹시 판매하시는 제품이나 그런 거 좀 미사동 커피의 맛이나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커피가 있는 줄 몰랐는데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그 조정경기장 뒤편에 그 농촌동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국내산 현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만든 미사동 커피 제품이 있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맛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해외의 수입산의 그런 프리미엄급 커피, 스페셜티 커피 정도의 굉장히 맛 좋은 커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미사동에서 이제 다른 케냐나 이런 데서는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 지금 경쟁력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미사동 커피가 케냐의 커피보다는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네, 비싸긴 한데요. 국내산 커피다 보니 전부 그 시설 재배를 하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타 제반 비용이 좀 다른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자체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런 맛과 향과 밸런스가 좋은 커피라고 자부합니다. 해외 수입 커피하고 차이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네, 이 커피가 특별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맛이 좋다, 맛이 그렇다는 거는 그 개인의 사실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느 분이 드셔도 참 부드럽고 특히 저희 미사동 커피는 발효 커피거든요. 그래서 발효 커피라서 드시고 나면 굉장히 속이 편안해서 그 드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커피입니다. 보통 일반 이 미사동 커피도 아라비카. 네, 아라비카. 네.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는 좀 신맛이 많이 나서 흡수해지시다는 분이 있긴 한데. 아라비카에서 신맛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요. 품종도 있고 그런 로스팅 과정에서 약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볶는 정도에 따라서 신맛이 더 많이 나는 커피가 있고 좀 적게 나는 커피가 있긴 한데 미사동 커피는 약간의 그런 신맛이 나는 산미도 갖추고 있고 다른 그런 과일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을 밸런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엄마들이 여기서 로스팅을 잘했다. 네, 저기 로스팅을 하시는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까 저한테 한 잔 주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편하다고 생각한 건 그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향도 좋지 않으셨어요? 네. 향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어딘지 모르겠는데 신맛도 나고 부산 맛도 나고 단맛도 나길래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오감 만족 커피. 여기 저는 있는 거 그냥 주신 줄 알았더니만 저게 미사동 커피. 그리고 이제 커피를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재배를 여기서 하잖아요. 농부님이 여기서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판매도 이제 카페에서 하시는 데가 있고, 그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농촌에서 유차 산업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생산하는 분들이 판매 가공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미사동 커피 제품을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거 만들 때 그 농촌동에는 농장주 분과 저희 그 기업과 그리고 현재 카페에서 판매하는 거는 워낙 국내산 커피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내산 커피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국내산 커피는 드립백으로 만들어서 제품으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드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 있는 다른 커피 체험 농장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드시면 기본적으로 초록색 한 잔은 지불을 해야 드실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의정부 가가지고 네. 그때 처음 만났을 걸 네. 주셔가지고 네. 가격대는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K 신토불이니까 내가 한번 사서 먹어보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개념에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났기 때문에 내가 한번 먹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고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뭐 이게 로스팅이 중요한 거지 내가 보니까 생산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로스팅도 좋고 그 원두 생두 자체를 선별 과정도 그런 좋은 로스팅을 하고 좋은 원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서 사실은 그 저희가 그 수입산 커피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이라든지 유통 과정이 사실 길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닷가를 부분에 넘어와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워낙 길고 또 국내에서 체류해 있고 거기에 다 도소매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긴 과정이 저희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서 바로 로스팅을 하는 신선한 커피. 그런데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서 어제 따서 오늘 못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런 공정 과정 자체가 줄어드는 단축 과정이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햅쌀하고 그냥 좀 미국 카라스카라고 쌀하고 좀 다르니까 네네. 좀 오버한 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아름아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커피 농장은 있어요. 커피 농장은 있는데 대부분의 커피 농장들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커피 축제를 열 만큼 커피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커피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대부분 커피 판매점이죠. 커피 판매점이고 돈은 케냐에서 다 버는 것 같아요. 탄자니아. 저희도 케냐랑 좀 친해지려고요 이제. 네, 하는데 그 차이점은 다른 커피 농장들은 대부분 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그런 커피의 열매를 직접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그 농장에서는 제 농장은 아니지만 저희 농장주의 그 분의 그 농장에서는 직접 가셔서 주렁주렁 달린 커피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많이 마음껏 따실 수 있어요. 단 마음껏 가져가실 수는 없고 놓고 오셔야 되긴 하지만 마음껏 따고 그 자리에서 그 전에 수확했던 국내산 원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보고 직접 시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뭐 커피 딸 수 있는 데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여기 가까운 곳에서 뭐 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아까 잠깐 이제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이 와서 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카페 있는 걸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는 없지만 보는 즐거움 그리고 따는 즐거움은 아이들도 같이 부모 농간에서 오신 경우도 있고요. 중고생 아이들이 와서 그런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걸 꿈꾸는 아이들은 그런 커피의 그 시합부터 수확의 열매까지 있는 그런 로스팅 전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오겠네요. 네, 현재는 그 방과후 학습 또는 그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아이들이 그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이 와서 체험을 할 겁니다. 미사동에서 커피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믿고요. 왜 이름을 미사동으로 지었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 이름 참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미사동에 커피가 난다는 거를 사실 저희도 이게 알게 된 지는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사 와서 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사가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주를 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고 저희가 8년째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은 몰랐어요. 모르다가
3년 전에 저도 농장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희 판매되는 제품 잠깐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미사동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사동 커피의 이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얀 곳은 미사동에 한강을 끼고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한 거고요. 거기 안에 모래벌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래벌에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래와 한강과 그리고 여기서 나는 원두를 보시면 위에 원두 그림이 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그래서 여기 나는 이런 저희가 지역을 형상화한 이미지인데 이거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 네. 모르셨죠? 동네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디자인들을 들여서 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이거 미사동 커피에 대해서 좀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건 자부심을 갖고 만든 제품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오픈을 하면 여기 안에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상자에가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네. 이 양이 꽤 되더라고요, 안에.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양은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1.5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사동 커피 이게 지금 12g인데 보통 드립 커피가 7g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은 양. 네.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은 양을 드린 이유는 커피를 진하게 볶으면 세게 볶으면 조금의 양으로도 많은 맛을 낼 수 있는데 가장 그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정도를 볶아서요. 많이 안 태웠답니다. 많이 안 태웠습니다. 안 태우고 적당하게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12g 정도는 돼야 커피를 먹었을 때 좀 맛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먹는데 보면 발전도가 그러니까 태우는 정도가 상당히 좀 세잖아요. 맛을 그렇죠.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는 밸런스했던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쁘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원래 커피에 무행했는데 제 친구 놈 새끼가 케냐에 지금 선교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원두를 줘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그냥 먹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러면 다음에 저희도 소개를 직거래 좀 할 수 있게 선교사하고 싶게요.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주시면 조합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농부님들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홍보비를 받는 건 아니고 이 조합 때문에 사실 여기 찾아온 거거든요. 왜냐면 이 조합이라는 게 이윤을 내지 않고 경영권 같은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권이 다 똑같이 지분하고 상관없이 한 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힘들게 이 조합을 해가지고 돈이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선두주자를 해서 네. 이건 돈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해서 저희도 사회적 협동적으로 전화를 해버렸거든요. 돈 벌 생각 하지 마자.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제가 봐서는 경쟁력이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제품이 일단은 일반 제품하고는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조금 가미를 해서 하남 지역에 저희가 정말 그게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하남 지역에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산물이 있긴 하지만 하남시를 대표합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많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추. 네. 구리도 부추입니다. 구리도. 이 인근은 다 부추. 그렇구나. 근데 하남시 부추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추의 농가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저희가 보통 지자체를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그 지역 특산물이 있는데 하남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 틈새시장을 저희가 공략을 해서 하남시의 브랜드화된 지역 특산물로 한번 상품을 좀 성장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이게 부천에서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지 이렇게 누구랑 연합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서울 근교 한복판 하남시에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거든요.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할까요?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제가 한번 지나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네. 조합원이 모이신 이제 조합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네. 조합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좌우간이 회사가 이제 조립하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조합이나 이런 뭐 기업이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시가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미사라는 곳에 이주를 해서 와서 보니 세상이 막막하잖아요. 옆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학교의 학부모로서 만나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봉사를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봉사 그런 시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말 그 시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지역 공동체? 약간 그러니까 좀 어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아이를 키울 때 보통 이 집에서도 봐주고 저 집에서도 봐주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네, 한 아이를 키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의 그런 아파트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도 같이 운영하게 되고 평생학습 마을도 운영하게 되고 이런 여러 공동체 활동을 정말 재미나게 열심히 남편이 벌어온 그런 수입은 그냥 빨대를 꽂아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열심히 써가면서 네,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재미도 있지만 시간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조금 지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지치는 부분이라면 시간적으로 지치긴 하지만 어떤 그 봉사에 대한 나의 보상 이런 부분을 조금 각각 하시는 분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찰나에 커피를 보게 됐고 그 커피에 대해서 이거면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열정과 의지를 불태워서 어떤 일을 하면 공동체 활동하고 더불어서 같이 조금 아이들 학원비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집에서 보는 경력 단절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괜찮은 게 네. 저희 와이프한테도 결혼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밖에서 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아이한테 가니까 그냥 우리는 없이 살자. 애들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나중에는 좀 더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사실 이런 모임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뭘 했다고 그러길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다 있었던 거죠. 네,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시고 없으면 이게 맞는 거죠. 불가능하죠. 남편 돈 빨아먹고 사는다는 거 기본 전제를 해야 저희 그 모임의 공통 목표가 남편들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키워서 평생 등에 빨대를 꽂고 우리는 살아보자였는데 이게 조금 그 변하는 시점이 이제 생긴 거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는 좋은 아이가 잘하네. 저도 그렇게 이게 뭐 편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도 편히 논다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육아를 안 합니다. 저기 강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 아버님들 사이로. 제가 육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전담학을 하고 계시고 원래 제일 힘든 게 그건데 요즘 이상하게 다들 나가서 일하실까 보니까 그리고 조합하다가 이제 뭐 사람들 참여도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처음에 작년에 조합원을 할 때는 필수 5명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마을교로 신청을 하면서 조합원 1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올 1월달에 근데 현재는 16명. 조합원은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몇 명?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8명. 그렇게 많으시네요. 참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울면서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끌고 가면 또 잘 될까? 다행히 저희 그 조합이 8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8명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정한 규칙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좀 작게 가져가고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내후년을 봤을 때는
우리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가져가시긴 하라고 그래도. 단 전제 조건이 이제 그런 거죠. 남편만큼은 못 벌어오니 조금 이런 경제 활동을 일부분하고 나머지는 가정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보자 라는 게 사실 저희 기업의 목표이기도 하고 현재 지향하고 있는 길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분들도 나가서 일하신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보니까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남편한테 집에서 밥먹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기업 이게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 만들기도. 가장 어려웠던 게 방금 말씀하신 서류 부분. 왜냐하면 이제 마을 기업에는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지역성,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의 공공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동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네, 수익성.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따지긴 하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인데 이런 서류 준비를 하는데 다른 서류는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말을 맞출 수 있겠는데 뭐 재무적 부채표를 만든다든지 뭐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또 회계연도에 대한 그 예산을 수립해라. 근데 집에서는 그냥 가계부 쓰는 정도가 다인데 이제 그런 서류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그걸 직접 하신다는 분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작년 5명이었다가 이제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인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섭외를 해서 모든 걸 다 맡겨서 오로지 믿습니다고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가 오히려 마을 선정을 할 때 그런 회계 부분까지 커버를 하실 수 있는 조합원이 있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우리 선택이 옳았구나. 거의 다 담겨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드코어 하신 분들 몇 명 이렇게 해놓고 네, 사람들만 불러들여가지고 저분들을 넣고 돈 사고만 안 나면 크게 발전하는 걸로. 돈 사고도 못 납니다. 하도 깐깐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니 그런 분이 꼭 한 명씩 계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조합이 안 돌아가요. 네, 저희 조합의 특징이 그런 거죠. 저처럼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런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제가 대표를 한 거고 아까 말씀 회계 부분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요. 또 홍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로스팅이나 이런 그 커피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저희 조합원 내에서도 파일 굉장히 저희가 그래서 카페에 이런 그런 모든 그런 식물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합이 어쩌다 보니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들 다 잡아가 뭉쳐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능력이 있으면 일하려고 바빠서 뭘 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네. 잘, 이사장도 잘 뽑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들어가는데, 이게 맞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말 신기해서 제가 좀 찾아본 거예요. 네. 수익 구조나 배분은 뭐 아직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무실이 있는 정도면, 네. 제가 봐서는 성공했다. 저희 사무실도 마련을 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8명 모두 정말 소정의 금액이긴 하지만 4대 보험이 들어가는 네, 급여를 현재 마이너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자산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나라에서 인정해주는데 당연히 인정해준 범위 내에서 써야지 하고 과감하게 빚을 조금 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빚으로 하고요. 거기에 딸린 거는 빚을 갚을 때는 안 되면 다 토해내는 걸로 의견의 대출을 보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기업들에게 보통 대출해주는 이유는 돈이 안 나오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마련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조합원이 되었는데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외에 어떤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이고 신규 기업이다 보니까 금리가 엄청 쌌어요. 1%대 초반. 근데 너무 황금 금리를 있는 그런 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 어느 정도 이게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기업이잖아요. 이윤도 나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태의 빚이 있어야 조금 끈을 놓을 수도 없고 더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반가워요. 사장님이 거의 다단계 왕이라니까. 다단계야. 내가 봐서. 그래도 갚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네 진행을 한번 있습니다 하고 지금 해보고 끌고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배당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12월 되니까 좀 두렵긴 합니다. 이제 배당을 해드려야 되는데 협동조합의 최고의 배당률 10%를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은 좀 됩니다. 배당 얘기만 나와도 듣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걸 해주시니까 하남시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 만들고 마을 기업도 되고 하남시에서 또 기타 활동 하시는 게 있는지. 저희 하남시에서 조합원들 자체가 저희가 이제 영업담당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기존에 주민자치회장을 하시고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건 이미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다른 분들은 저희가 평생학습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 마을도 하남시에서 최초로 운영했던 마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몇 년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공동체 활동을 운영을 해보고 봉사활동을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경험이 조금 봉사 쪽으로는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이게 겉모습으로만 보기에는 뭐 이렇게 애들 학원비 본다고 이렇게 나오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 남편분들이랑 이렇게 서포트가 안 되면 사실 이렇게 활동할 수도 없고 봉사하는 것 자체도 소득 수준이 아예 안 되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면서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워낙에 언제든지 가는 걸로. 저도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봉사활동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하고 일하고의 그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완전하게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일구어 나가는 지금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득은 굉장히 적게 벌어가지만 일은 일반 직장인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안에서 남편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중이라 이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배우자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죠. 예전에는 주말에 남편이 들어와서 좀 저녁에 들어와서 TV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게 되고 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 이해가 되는 그 가정의 평화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매개도 되는 것 같아서 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좀 베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좀 저희도 뭐 학교 가 아이들 막 신경 쓰려고 하는데도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지원을 잘 못해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지원해주고 하는데 돈을 뭘 해주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저건 소득을 나누거나 나와서 일하는 것 자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게 하면서 이렇게 조합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참 좋은 예거든요. 보통 보면은 부자감사라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가지고 유지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도 좀 그렇게 잘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봉사해가지고 또 그냥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하다 보면 또 그런 데 좀 쓰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은 이게 금액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어떤 단체가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그런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갖춘 시설이 지금 이런 바리스타 자격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로스팅을 경험해 보신 시설도 있어서 이런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자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조금 더 금액이 쌓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조금 모아서 걸렸어. 내가 이거 박아놓고 해야 되는데 내 사이트에 구매 박아놓겠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잘 되길 바라시고 네. 워낙 이제 제가 조사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시작이 너무 좋아서 근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저희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이 정도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지 못하는 마을 기업하고 저희 많아서 저희 구리에도 마을 기업이 하나 있는데 힘드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거기가 더 힘들어요.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하여튼 잘 서로 버티시고 네.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